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스몰딜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일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돼서 이제 이슈를 확인해 보고 그 전에 수급 동향 먼저 간단히 확인할게요. 자, 거래소는 외국인이 900억 이상, 약 1000억 정도, 기관도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도하고 있죠. 수급 동향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 스몰딜 이후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2차, 3차 협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뭐 꾸준히 매수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어도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126억, 5억, 6억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관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기존에 지난주 후반이죠. 혹시나 스몰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선물 매도로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미국장이랑 같이 보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수급은 양호해요. 양호하고 중립 이상인데 관망세가 뭐 역시나 있다. 월요일 치고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삼성전자 뭐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5만 원을 드디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5만 원은 끝이 아닌 시작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5만 원 유지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 HLB는 이제 12만 5천 원 구간이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오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돌파가 나오지 않더라도 10만 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줘서 15만 원 정도까지 가서 15만 원 저항해서 밀리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도 이미 많이 올라와서 이평선이랑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호재가 나오면서 사실 악재가 아니었는데 악재로 반영됐으니까 기존 주가까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럼 7만 원대부터 해서 올라온 거니까 임상삼상 성공한 것 치고는 특히 베스트 오브 에소모에 선정된 것 치고는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 LSK바이오 이제 사명을 변경했죠. 엘리바로 변경해서 합병하기로 기존에 발표했던 부분을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항받고 밀리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 10만 원만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좋아요.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 자, 보시면은 3%대. 이렇게 금융주가 좋았던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8월 말부터 해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스몰딜 기대감이 있었는데 드디어 스몰딜이 타결됐습니다. 엄청난 딜까지는 아니에요. 기존에 예상됐던 정도입니다. 대화가 시작됐고 서로 합의할 의지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한 수준이었습니다. 초기 단계에 불과하죠. 그래서 엄청 그 시장이 급등까지 나오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지금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을 이겨내고 저항을 돌파하는 정도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금융주도 동참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금융주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금융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주주,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다 갭상승 후 돌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주주, 기업은행 등등 전체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몰딜 안도감이다. 자, 개별 이슈는 필룩스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 바이럴진이 면역항암제 미국 FDA 임상이상 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임상이상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신청 완료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0일선 이렇게 갭으로 돌파한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보시면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날 상한가에 못 들어가면은 신청한 정도기 때문에 약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한가에 들어가면은 지금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자금 수입이 수월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투온 자회사 미투젠 솔리테르 트라이픽스 전이 이 누적 다운이 5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달 초에 이미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내년 IPO 예상하고 있고, 미투온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보시면은 수급이 엄청나게 붙어 있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강력하게 붙으면서 7,000원을 돌파했다. 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럼 미투는 그냥 보유할 만하죠. 그 다음에 뭐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0원 유지가 중요한 종목이다. 다음 경협주를 봐야 되겠는데요. 요 그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렸죠. 그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스몰 딜로 단계적 협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북미 회담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만나자라고 했잖아요. 정상회담을. 적어도 스케줄이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내년 초가 됐던 스케줄이라도 올해 안에 잡으면은 여기서도 스몰 딜처럼 한 번에 비핵화가 되는 게 아닌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는 게 굉장히 큽니다. 현대일리베이 급락이 나온 다음에 실무진 만나가지고 스웨덴에서 별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아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멀었어요. 적어도 이때 나왔던 개파락 정도는 메워줄 정도 올라가야지 경협주가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정도로는 아직은 뭐 강세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아TI 같은 경우는 갭을 메우기 시작하니까 역시 좀 강한 종목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외에 뭐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21선 터치하고 살짝 밀려 있죠. 그래서 오늘 뭐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내려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조강 ILI 같은 경우도 뭐 합류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 조강 ILI 같은 경우는 이제 6,200원대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500원만 유지해주면 6,200원만 유지해주면 되겠죠. 6,200원입니다. 이 구간을 유지해주면 양호한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대응선을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7,000원대에서 쭉 밀려서 깎이면 아쉽잖아요. 그럼 6,900원 정도로 수익 지금 241선이 있죠. 이 구간으로 좀 배에 힘주고 버티실 분들은 6,200원, 나는 좀 스마트하게 대응선을 올리면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6,900원 이탈 시 수익 실현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오롱 기업이 티슈준이 이제 기사회생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준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12개월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 18,000원 돌파한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코오롱 주주분들. 코오롱 생명과학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기존에 기대감이 있었고 상한가에 들어왔죠. 25,000원을 이렇게 갭으로 돌파한 거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간다 하죠. 2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이 위에 3만원 구간 같은 경우는 내일 갭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줘야 돼요. 3만원에 만약에 저항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급등이 나서 3만원 위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럼 3만원 이탈을 대응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자, 웅진그룹이 다시 한번 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마블이 그 웅진코웨이 매각의 우성협상자로 선정이 됐죠.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1조 8,600억 중반대 정도로 인수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이 협상을 잘 하겠죠.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는 상한가, 웅진 코웨이도
코웨이도 급등을 보이면서 이제 웅진 코웨이래. 웅진 싱크빅이죠. 웅진 싱크빅도 급등을 보이면서 보이고 있고, 정작 웅진 코웨이랑 넷마블 인수자와 피인수자 같은 경우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넷마블은 게임 중심으로 게임사잖아요. 엔터사 게임사 쪽인데 웅진 코웨이랑은 렌탈 사업이랑은 사실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너지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죠. 웅진그룹은 매각돼서 다행이고 잘 팔았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환불을 하나 껐구나 해서 급등이 나온 거고, 정작 넷마블과 코웨이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죠. 반응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시너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